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대외전략, 대남전략 주로 연구하고 있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부분은 북한의 이제 대외전략과 대남전략 24년도에 대한 어떤 예측이 되겠습니다. 제도록은 짧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팜플렛에 있는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한 대외 전략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북한 자체가 23년에도 또는 22년에도 사실 미중 간의 대립이 본격화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이 심각해진 신냉전 구도가 조금씩 구도가 드러난 이후로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러나 올해 23년에는 더욱 강화되었던, 특히 러북 밀착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였던 진영 간의 결속 외교, 대외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진영 결속이 이번에 러북 밀착에서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자기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들 국가의 어떤 대결적인 어떤 정책적 요소들의 편승, 올라타서 편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더욱 보일 것이다. 그 상황은 미러 또는 미중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이슈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이미 다른 박사님들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중국 간의 공동 연습이라든지 또는 또 핵 관련 어떤 최신 기술의 시연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걸 이용해 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단순한 편승보다도 오히려 한반도 자체를 바로 신냉전의 한복판 지정학 게임의 아주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연류 전략들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개시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 자체가 한미 동맹 또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혼자서 대항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 게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한반도 지정학에 맞춰 나가기 위한 어떤 연루 전략들이 계속될 것이다. 예컨대 러북 공조의 어떤 진전, 그 다음에 군사기술의 이전,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핵무기들의 개발, 이 부분들이 다 연관된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서두에서 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상황이지만은 북한이 대남 정책과 통일 정책의 운영 또는 기조에 있어서 김정은이 최소 한 22년 정도부터는 21년, 22년 정도부터는 조금씩 군사화되는 방향으로 발언들 또는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당 규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헌법 조문의 개정, 예를 들면 핵무력의 기정사실화라든지 아니면 영토 완정 등으로 표현되는 어떤 군사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세력 변동 또는 현상의 변동을 원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더더욱 이러한 어떤 북한의 연루 전략의 어떤 기초로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 두 번째로 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미중 간 또는 미러 간의 어떤 신냉전 구도가 조금씩 그리고 북한의 어떤 촉매제 역할로 인해서 조금씩 구체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북한에게 기회를 주는 또 하나의 점은 중로 간의 줄타기 외교, 소위 이제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위험 부담을 가장 줄이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자신의 체제에 유리한 어떤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지원들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게 뭐 옛날부터도 예전부터도 냉전 시대에는 중소간 등거리 외교 이런 부분으로 표출이 되어 왔지만 지금 다시 작년에 너북 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너북 간의 급속한 군사 밀착이 보여주듯이 단지 중국에 의존함으로써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율성, 대외적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대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이 너북 밀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다. 조금 견제낼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것이다. 다만 중국에 갈 것인지 줄을 어떻게 탈 것인지 러시아에 더 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국제 상황의 전개, 특히 동북아에서의 어떤 이슈의 발생에 따라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밀착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특히 핵무력에 대한 어떤 고도화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지금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너북 밀착에 당분간은 더 집중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대남 전략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년에 선거 캘린더입니다. 그 앞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한국에 이제 총선도 있고 대만에 또 총선이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월이죠. 1월에 이제 총통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총선, 한국의 총선, 그다음에 11월에 대망의 이제 그 미국 대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선거 캘린더에 맞은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파장을 주기 위한 전체적인 구도화에서 한국의 대남 전략을 이제 구사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애용해왔던 위기 고조 전략이다. 이게 보통은 예전에는 군사도발을 통해서 이게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예전에 이제 단순한 재래식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차원을 뛰어넘는 외교적인 하이브리드전이나 다양한 국내 영향력 공장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위기 고조 전략에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쪽 북한으로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진영 결속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자기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다음에 미국으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남 전략에 좀 더 특화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뭐 재래식 도발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더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미사일 다양한 사거리와 다양한 형식, 예를 들면 탄도, 유도, 극초음속 등등 다양한 방식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며 그게 특히 미중 간이나 미러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군사 훈련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쓴 다음에 좀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요즘 헤일이라고 하는 그 해골의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리비어라는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인데 아마 북한이 핵을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우리 그 미군의 중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반 시설이나 해안 그 기지들에 대한 어떤 타격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헤일 같은 전술형 핵무기에 대한 어떤 실험 동해안에서 이런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하는 좀 안 보이는 하이브리드전의 일종으로서 역시 남남 갈등이나 우리 총선을 활용해서 남남 갈등이나 안에서의 어떤 대북 국론 분열을 이렇게 기획하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영향력 공작들을 한국 내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제안을 제가 그냥 꼭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많은 제도적인 정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다음 대선에 어떤 유형의 한국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약속된 부분들을 예를 들면 핵협의 또 이제 2차 회의가 열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핵협의 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캠프 데이비드 정신 같은 것들의 의회 선언을 통한 기정사실화 등등을 통해서 정례화 제도에 나가자.
좀 더 안정성을 갖추는 어떤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백 제저망, 특히 우리 한국의 그 비핵화 원칙, 북한에 대한 그 CBID 방식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그거를 강화함으로써 첫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 군축론자들의 어떤 그 섣부른 미국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섣부른 군축론에 대한 어떤 그 씨앗을 좀 이렇게 줄이고 영향력을 줄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대북 지원을 좀 억제하는, 규범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을 위해서 그런 대북 우리의 비핵화 노력을 외교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선과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상당한 북한의 어떤 보이지 않는 방식의 도발 또는 영향력이 행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어떤 총력적인 태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